다음으로는 3번을 보겠습니다. 평소 자신을 무시하는 갑에게 불만을 갖고 있던 을은 갑을 살해하기로 결심하고 고의가 있고 병에게 독약을 구해달라고 요청을 하였고 병이 방조범이 될 것 같고 그래서 병이 을에게 독약을 구해줬다. 타인 방조가 있고요. 며칠 뒤 을은 커피에 독약을 타서 갑에게 주었고 이를 마신 갑은 복통을 호소하며 쓰러졌다. 그런데 이를 본 을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 갑을 살리기 위해 응급실로 데려갔다. 이 경우에는 중지미수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타인이 응급실에 데려왔으니까 의사가 이렇게 살리려고 노력을 한 것도 자기가 살리려고 한 걸로 볼 수 있는가, 이걸 볼 수 있을 것 같고, 을은 치사량의 독약을 넣으려고 하였으나 사실은 다른 생각을 하다가 치사량에 현저히 미달하는 양을 넣었다. 불능미수랑 중지미수의 관계가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며칠 후 모든 사실을 알게 된 갑은 을이 너무 많네요. 기숙사 방으로 들어오면 상해를 가하기로 마음먹고 불을 끈 채 을을 기다렸다. 네, 그렇고 얼마 후 갑은 방으로 들어오는 사람의 얼굴을 가격해서 상해를 입혔는데 신체적 기능을 훼손했는데 갑에게 맞은 사람은 을이 아니라 강도를 하기 위해 방으로 들어오던 A. 주체 착오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강도를 하기 위해 방으로 들어오던 A였으니까 사실은 정당방위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착오가 있다고 생각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럼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갑의 주책. 갑은 앞에 건 다 갑이 피해자인 내용이고, 갑이 을에게 상해를 입히려고 했는데, 근데 알고 보니 이게 A였어요. 근데 얘도 알고 보면 도둑. 먼저 을을 상해를 하려고 했는데 A에게 상해를 입히게 된 거는 을에게 상해를 의도했는데 그러니까 인식한 객체의 상해의 결과가 야기되었기 때문에 법정적 부합설로 보나 구체적 부합설로 보나 똑같은 상해죄는 기수에 다다르게 되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착오에 대해서는 어떤 학설로 보나 상해죄다. 다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A가 알고 보니 도둑이어서 갑에게 정당방위의 사유가 있었는데, 근데 갑은 그걸 몰랐다. 착오에 있어서 잠깐 정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구체적 사실의 착오를 크게 둘러 놓으면 구체적 사실의 착오가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법률의 착오,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근데 구체적 사실의 착오의 경우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그거는 죄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남의 집 고양이인데 자신은 죄가 안 된다고 생각한 경우, 즉 우리 집 고양이라고 생각한 경우, 이 경우에는 고의를 조각합니다.
그리고 죄가 안 되는데, 즉 나에게 보증인 지위가 없는데 죄가 된다고 생각한 경우, 근데도 한 경우, 즉 보증인 지위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구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 이 경우에는 불능미수가 문제가 되고요. 법률의 착오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두 개가 있을 텐데, 하나는 죄가 되는데 죄가 안 된다고 생각한 경우, 죄가 안 되는데 죄가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고, 죄가 되는데 죄가 안 된다고 생각한 경우에는 그 책임 조각이 문제가 되는데, 여기서 정당한 이유, 책임 조각이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 개벌적으로 그 사람에게 그 귀책을 할 수 있는지는 정당한 사유를 보아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책임 조각, 없으면 유죄. 그리고 죄가 안 되는데 죄가 된다고 생각을 한 경우, 환각범, 벌하지 않는다.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정당방위 사유가 있는데, 이거는 그 위법성 조각 사유가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그 위법성 조각 사유이긴 하지만 이것이 구체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정당방위 사유가 자기에게 존재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사실이고, 이거를 착오를 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죄가 안 되는데 죄가 된다고 생각을 한 경우라고 봐서 불능미수에 해당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의뢰죄책. 을 같은 경우에는 먼저 두 가지가 문제가 되는데요. 하나는 그 치사랑의 독약을 어쨌든 독약을 타서 준 거죠. 독약을 타서 그러다가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갑을 살리기 위해서 응급실에 데려감. 두 번째는 이 치사랑이 아니었음. 그래서 어차피 죽을 게 아니었음.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치사랑이 독약을 타서, 치사랑은 빼고 독약을 타서 줘서 분명히 살인을 할 의사가 있었고, 그런데 갑을 살리기 위해서 응급실에 데려갔다는 거죠. 원래 미수에는, 불능미수에 있어서 두 가지가 중요한데, 중지미수. 결과가 발생을 안 하면 중지만으로도 중지미수가 되지만, 행위를 중지함으로써 중지미수가 성립하지만, 만약 결과가 발생했다면, 의도한 걸 다 했다면, 그러면은 이제 또 이렇게 그 응급실에 데려간다든지 이렇게 살리려는 노력을, 진지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중지미수가 성립을 하게 되고요. 이 경우에는 이 두 번째 경우에 해당을 하고, 그리고 응급실에 데려갔기 때문에 자기가 살리려는 노력을 한 건 아니지만, 의사의 노력 역시
자기가 살리려고 노력을 한 거랑 같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중지미수가 성립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게 치사량의 독약이 아니었기 때문에 불능미수가 될 수도 있다는, 즉 문제인데요. 금고 두 개의 비율을 해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금고에는 100억이 들었고 한 금고에는 빵원, 돈이 없는데 도둑이 두 금고를 털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털다가 이렇게 내가 털면 안 돼 라고 생각을 해서 중지를 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 100억짜리 금고를 털다 만 행위 같은 경우에는 중지미수에 해당하지만 빵원짜리 금고는 아무리 털어도 돈이 없기 때문에 이건 불능미수에 해당합니다. 중지미수 같은 경우에는 형의 필요적 감면, 그리고 불능미수 같은 경우에는 형의 임의적 감면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경우에 해당이 된다고 보아야 될 것 같기 때문에 불능미수가 되고, 그래서 형이 임의적 감면에 그친다고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병의 재책. 병은 방조범인 것 같습니다. 타인 방조. 그래서 독약을 구해줬고요. 그리고 을이 실제로 실행에 착수해 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조범에 해당이 될 것 같고요.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성도 갖춘 상태이기 때문에 공범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은 죽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래서 결국 전혀 실행에 착수해 나왔기 때문에 얘는 미수지만, 그렇지만 미수에 대한 방조 이런 건 없기 때문에 그냥 살인죄에 대한 방조범 이렇게 성립을 할 것 같아요.